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자, 26년 붉은 말의 해, 내가 꼭 보고 싶은 헤드라인은 어떤 게 있을까? 자,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세 분이 생각하는 헤드라인, 요거는 꼭 나왔으면 좋겠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투혼 전태룡 파트너는 5,000p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미식가 우리 박지윤 파트너는 AI 거품론 실적 앞에서는 힘이 없다, 힘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 AI 마에스트로 허반석 파트너는 스페이스 X 스피어 지분 확보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자, 먼저 우리 허반석 파트너는 스페이스X 스피어, 야, 이걸로도 수익을 좀 많이 냈었는데 오늘도 이 종목 안에 들어가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약간 있지만 이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전체적으로 다 날아가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스피어 그리고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주항공 섹터가 이제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스피어의 지분을 스페이스X가 인수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지만 그 외에도 우주항공,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외국계 자본들의 지분 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나라의 증시 체력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반도체에 엔비디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26년도에는 우주항공의 스페이스X가 재편하고 그리고 기둥으로 중심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분 확보는 경쟁보다는 동맹과 약속의 의미가 강하고요. 그리고 기술 검증과 장기 파트너십에 대한 의미가 확고해졌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에 있어서 스페이스X가 우리 기업 중 어느 곳과 파트너십을 MOU 이상의 더 깊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 기업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 하나이고요. 꼭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바이오, 잘하는 바이오들 많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외국계 자본이 우리 시장에 깊숙이 더 지분을 확보하거나 우호적인 관계, 결국엔 깐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의 증시 체력이 더욱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런 소식들이 26년에는 보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진주일보 화이팅이요 했는데 이런 글들이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약간 들고요. 우리 박지윤 파트너는 AI 거품론,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관련된 예상치를 우리가 보면서 목표가도 잡았었지만 거품론, 이거는 반도체 없는 사람들이 거품 무는 거랑 똑같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요게 내년에는 완전히 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9월 달부터 쭉 하루도 빠짐없이 진주 일부 방송을 하게 되면서 시장을 함께 읽어왔는데요. 이 환율과 금리 그리고 또 AI 거품론, 뭐 FOMC, 수많은 실적 발표 등등 시장을 흔들고 또 우리의 마음도 흔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정이었을 뿐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의 결론을 보면 2025년도 마지막 거래일 지수는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회복을 했고 저점과 고점들을 좀 이어오면서 견고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은요. 더 이상 단순한 희망과 기대가 아니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 AI, 바이오, 로봇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이미 충분히 돌고 돌았습니다. 이제는 실적만이 좀 남은 구간인데요. 연초 랠리는 항상 기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살아남는 건 숫자로 증명된 기업들 뿐이다. 또한 2025년도 마지막 거래일 시장이 원자재 급락, 박스권 상당 부담 속에서 겁먹고 무너진 게 아니라 다음 숫자를 기다리면서 숨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 마지막 주 시장이 선택한 것 2025년 12월 29일은 로봇, 12월 30일은 반도체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6년도는 스토리의 해가 아니라 결과의 해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좀 믿고 버틴 사람 그리고 또 숫자를 견딘 사람의 승리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2026년도에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분께서 이야기하신 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우리 전태룡 파트너가 생각하는
꿈의 5,000P 이제는 꿈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벌써 4,200포인트 안착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기 때문에 두 분 파트너의 이야기가 뭐 조금 헤드라인으로 보일 수 있다면 5,000도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헤드라인 언제쯤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앵커님이 저를 아시겠지만 저는 시장이 안 좋으면 진짜 안 좋다라고 공포 심리를 알려드릴 만큼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장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셔야 2026년 여러분들의 계좌가 살이 찌워질 수 있는데 왜 5,000포인트를 넘어서 저는 사실 한 6,000포인트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5,000포인트를 설명했느냐? 결국에 우리 박지훈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AI 중심에서 반도체 중심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결국에 우리 지수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보면요. AI에 대한 버블론이 아니라 AI 패권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부품주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패권 때문에 그동안에 악재로 작용했던 것들이 지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삼성, SK 그동안에 좀 많은 호재가 보여줬지만 글로벌 기업들보다 주목을 못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2월에요. HBM4가 세계 첫 양산이 됩니다. 이거 너무 좋은 호재거든요. 세계 첫 양산.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 우리나라에서 이 반도체 업종은 대단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지수가 상승해도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바로 코스닥 활성화 정책입니다. 이제는 개별주, 저는 이제 스페이스 X도 관련주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테마주 이런 관련주들이 이 시장을 이끌어갈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단히 많은 돈들이 모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최도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반바지, 또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중심에서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로 인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저는 가볍게 5,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일부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내가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여러분들의 자산이 늘어나는지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진주일보의 찐팬입니다. 저는 PC로도 TV로도 핸드폰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패드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만 같이 좀 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특집 첫 번째 주제 2026년 첫 실적 골든 레이스 붉은 말에 올라타라. 자, 실적 관련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섹터와 종목들이 있겠죠. 오늘 붉은 해 9마리의 붉은 말들 준비했으니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첫 번째 라운드 확신의 적토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적토마가 나올 섹터를 골라주셨을까요? 세 분의 섹터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 반도체, 장비, 플랫폼 섹터들을 들고 오셨네요. 전태령 파트너, 네. 지주사 관련해서 섹터를 좀 골라주셨는데 아직까지 정부 정책 관련돼서 힘이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지주사를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보통 이제 종목을 같이 공부할 때 네. 약간 재료가 여러 가지 있는 걸 좀 좋아합니다. 옆에 박지훈 파트너도 여러 가지 재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역시나 진짜 주식 일부는 정말 이 실력 있는 분들만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하. 그래서 오늘 정말 열심히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지주사뿐만이 아니고요. 최근에 AI, 제가 이제 반도체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음. 이제 앞으로 전기를 지배하는 기업 국가가 인류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기를 생산할 것이고 그러면 전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전선 관련주들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지주사는 정부 정책의 이슈가 있고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좋게 봤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지주사 관련주들은 여러분께서 좀 정말 자세히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주사 관련한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반도체 장비,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을 투톱을 해서 상당히 또 좋아하시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시는데 장비주 관련해서 보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제가 좀 생각하는 적토마는요. 네. 빠른 말이 아니라 좀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강인한 말?
요거를 제가 적토마로 선정을 해보았는데 네. 우리가 공포보다 확신의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 2025년 연말의 장이었다라고 하면 26년도부터는 이 적토마 같은 흔들리지 않는 종목들 보는 기준 자체를 컨센서스 그리고 수주, 가이던스, 마진 구조까지 좀 숫자로 가시성이 확보됐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가장 충족하는 키워드가 반도체가 아닐까. 그래서 반도체, 장비, 우리나라의 심장이자 애증의 반도체를 들고 왔는데요.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허반석 파트너는 플랫폼 섹터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폼나게 입고 오신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 듭니다. 네.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엔 플랫폼을 이제 대변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강력한 경쟁력이기도 하고요. 네.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고요. 플랫폼이 그냥 뜬금없는 플랫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플랫폼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적토마는 대부분 실체, 실적, 경쟁력 이 세 개의 키워드에 부합하는 적토마들을 붉은 말들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나오는 종목들을 가지고서 26년도 1분기를 여러분들 계좌에 잘 담아보셔도 좋겠다라는 의미로 실적, 실체, 경쟁력 여기에 합격한 종목들로 채워봤습니다. 네. 자, 확신의 적토마 관련된 섹터 부분들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실적의 체급이 다르다. 1월 이끌어갈 확신의 적토마 세 분이 골라주셨습니다. 종목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태령 파트너는 LS를, 그리고 박지훈 파트너는 한미반도체를, 허반석 파트너는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IT센 글로벌을 들고 오셨네요. 자, 전태령 파트너의 지주사 관련된 LS, 요즘 구리값도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급등주를 좀 종목은 좋아해서 네. 오면서 한알령 오늘 이번에 1월 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좀 갖고 올까 하다가 특집이고 또 네. 올해 또 나오고 또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서 LS를 가지고 왔는데요. 왜 LS를 가져왔냐면요. 저는 하이닉스보다 더 좋을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이끌어갈 건데 왜 좋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LS 그룹주 자회사이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 자사주에 대한 이슈를 항상 분석을 해줄 때 품절주여야 되는데 LS는요 지금 품절주예요. 대주주가 약 한 7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이제 풀어져 있는 물량은 30%예요. 그러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이 가치 저는 더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LS 자회사의 구리 가격 급등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죠. 앞으로 전기를 지배하는 기업, 국가가 거의 화폐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구리 가격 왜 올라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돈을 풀어서요? 아닙니다. 지금 전력 수요 그리고 구리, 전선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그와 맞물려서 상승을 하는데요. LS가 거기에 따른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LS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알짜 회사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너무나 좋은 깔끔한 흐름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아니면 한알령 관련주 급등주를 갖고 올까 하다가 그래도 내년에 이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종목으로서 저는 LS를 체크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보면은 꽤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네.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만약에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다라고 하면 하락을 해줘야 되는데 현 구간의 전고점 돌파 직전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제자리, 준비, 차렷, 땅 이런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이제 달리기 직전에 준비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 LS는 내년에 여러분들이 직장인분들이 많으실 거고 매일 차트를 못 보시는 분 업무 보시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 가지고 왔고요. 배열의 초입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달리기 직전의 모습,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 실적적인 측면으로 볼 때 너무나 좋은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좀 상승을 하면 정고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정고점이 돌파했는데 어디까지 갈지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너튜브에 전태룡을 검색하셔서 오시면 제가 AS도 매일매일 해드릴 테니까 LS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S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구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구리가 있다면
금도 있겠죠. 사상 최고가 달성하면서 사전 4승에 빛나는 IT센 글로벌. 자, 지금 봤더니 오늘과 어제 뭐 이런 지금 뭐 좀 쉬어가는 모습들도 나오는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IT센 글로벌 지금 관심을 좀 가져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IT센 글로벌은 또 먹고 또 먹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내려오면 다시 꼭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IT센 글로벌입니다. 네. IT센 글로벌 차트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굵은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를 그어놓은 곳에서 진주 일부에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수익 실현, 두 번째 수익 실현, 세 번째 수익 실현, 네 번째도 4차 목표가까지 올라가면서 44%의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또 IT센 글로벌이냐? 3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 그런데 4분기 실적은 더욱 좋을 것이다. 10월 한 달간 거래 대금이 2조 6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3분기의 거래 대금 7월, 8월, 9월 세 달 합쳐서의 거래 대금이 2조 9,800억 원이었는데 10월 한 달간의 거래 대금이 2조 6,700억 원이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감사 보고서를 기다리는 4분기 실적과 2025년도의 실적을 확인하는 시점 즈음에는 IT센 글로벌이 사상 최대 매출, 사상 최대 영업이익,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 이런 헤드라인으로 장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 역시나 지금까지 올라왔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미래 먹거리 쪽에서는 일본의 엔화 기준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에 한국의 파트너사가 IT센 글로벌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36,500원까지도 올라가는 흐름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 다시 IT센 글로벌이냐? 차트 보시죠. 어디선가는 되돌림이 나오는 저항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지지를 받을 때는요. 이 라인, 중기 되돌림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깜빡깜빡하고 있는 이 자리가 다시 중기 되돌림 자리로서의 지지 라인으로 작동을 할 때에는 깜빡이도 들어오네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네. 중기 되돌림 자리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으시다면 이 자리 제가 보았을 때에는 29,000원 아래에서는 여러분들 내년 3월 감사보고서 나오기 직전까지는 야금야금 모아가시면 1분기 목표가를 저는 38,000원에서 4만 원가량으로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IT센 글로벌 사상 최대 실적과 사상 최대 이익 거기다가 더해서 엔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파트너사 및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1라운드는 확신의 적토마 숫자로 증명하는 거죠. 실적의 체급이 다르다. 한미 반도체를 들고 와준 박지훈 파트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HBM 관련해서 선두에 나가 있는 한미 반도체. 역시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이 적토마 종목 선정을 하면서 네. 빠르게 올라갈 종목을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천천히라고 하더라도 우직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말이 적토마다라는 걸 생각해서 제가 한미반도체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이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갖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기도 하고 또 안 움직여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날아가면 좋은데 언제 팔아야 할지 기대감에 더 차올라 있기도 하고 애증의 종목입니다. 그리고 늘 강조드리던 가장 앞단에서 돈 버는 기업들, 기판과 패키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KPX에 대한 논란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제 양산 구간에 진입을 합니다. HBM에서 패키징에서 장비로 이어지는 실적 라인이 가장 또렷하게 보이는 구간이고 여기서 집중해야 될 적토마는 이 한미 반도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 패키징 핵심 장비에서 사실상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미 수주가 매출과 이익으로 확정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그리고 1분기 가이던스까지 아주 확인 사살이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말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진짜 체력이 되는 적토마다라는 걸 강조해보고 싶고요. 덧붙여서 고다층 PCB 라인에는 제가 늘 말씀드려왔던 이수페타시스 함께 보셔야 됩니다. 이 레퍼런스가 충족하고 있고 수주 잔고와 가동률 그리고 또 ASP까지 개선 국면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 패키징 병목의 핵심 축인 해성 DS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정형 실적주로 적토마 ISC라는 종목까지 그리고 또
대타, 심텍 종목까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숫자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ISC, 해성DS, 심텍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한미반도체 차트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요. 차트를 좁혀 보아도 멀리 보아도 사랑은 다시 돌아오는 거야. 부메랑 기법의 자리입니다. 항상 시작했던 가격대에서 늘 상승을 주고 있고 그 가격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강하게 지켜주고 있는 가격대가 지금 12만 원대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은 빠졌어도 밀렸어도 12만 원대를 지켜주는 가격입니다. 연초에 기대감이 계속 지속이 되는 만큼 한미반도체는 이제 본격적인 양상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4만 원부터 16만 원대까지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체력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6만 원을 돌파해주는 국면에서 조금 더 강한 힘이 실려준다라고 하면 최근에 19만 원대까지 쌓아놓은 고점을 돌파해줄 수 있는 모양까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중심인 반도체를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께서 꼽아주신 확신의 적토마 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태룡 파트너의 LS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박지훈 파트너는 한미 반도체를, 허반석 파트너는 IT센 글로벌 이렇게 적토마 세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2라운드는 베일에 쌓여 있던 다크호스를 찾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분이 꼽아주신 섹터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태룡 파트너의 섹터는 비철 금속이 되겠고요. 박지훈 파트너는 PCB를, 허반석 파트너는 역시 바이오의 남자답게 바이오를 골라주셨어요. 전태룡 파트너의 비철 금속 네. 어떤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제가 이 비철 금속을 설정을 하면서 어떤 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여러분들 과거에 정말 10여 년 전에 2006년, 7년도에 급등을 할 때요. 버블론이 있기 전에 비철 금속, 철강 금속이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흐름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구리 가격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LS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는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직장인분들이 좀 접근하기 좋다라고 하면 이거는요. 전업 투자자 그리고 급등 좋아하시는 분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포트를 체크를 해봤거든요. 일단 지금 시장 수급은 경기에 대한 호황기,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철 금속에 대한 상승, 그러면 여기에서 수급적인 거래량을 보면서 급등할 만한 종목들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하나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바닥권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구리 가격, 우리가 앞전에 우리 심재욱 앵커께서 이야기한 뭐 금, 은 이런 급등 포인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업종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들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PCB 섹터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진주일보의 다크호스는 앵커님 아니신가요? 진주일보의 다크호스는 나다. 네. 세 분이 다크호스죠. 네. 네, 저는 PCB 그리고 또 AI 인터포저 쪽을 골라왔는데요. PCB 중에서도 다 사는 구간이 아니라 실적이 좀 증명되는 종목만 선별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가 될 예정이지만 패키징 그리고 기판, 후공정 그리고 반도체 라인 쪽을 집중해서 연초에는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부가적인 종목들, 맛있는 종목들 함께 골라왔으니까 잠시 후에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도 제가 다크호스 맞다라고 하는데 저는 다크고요. 네, 호스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허반석 파트너는 역시나 바이오의 남자답게 바이오 섹터를 또 골라주셨어요.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잘하는 바이오 굉장히 많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외국계 자본이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에임드 바이오나 아니면 삼성 에피스 홀딩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D&D 파마텍이나 G2G 바이오나 이번 연도 후반에 제약 바이오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싶을 정도로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는 더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체가 있고 경쟁력이 있고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 수주를 맡기고 있는 대형 기업이 아니고 대형 기업도 있고 대형 기업이 아니더라도 실체가 있고 증설을 하고 있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벤트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제약 바이오를 준비했는데요. 그 키워드 마찬가지로 실체와 실적과
경쟁력이다라는 키워드로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친구인 JP 모건 헬스케어가 온다고 하니까 목이 약간 메이신 것 같아요. 네, 친구가 올 때까지는 바이오 꼭 잘 잡고 있겠습니다. 자, 세 분의 다크호스 섹터를 봤는데 그렇다면 자, 숫자로 놀래킬 수 있는 숨은 다크호스, 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폭발력을 가진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전태령 파트너의 종목은 바로 이구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지훈 파트너는 대덕전자를, 그리고 허반석 파트너는 IT캠을 골라주셨네요. 우리가 이제 방송하면서도 많이 이야기가 된 종목들인 것 같은데 이구 산업,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진짜 주식 일부에는 앵커님이나 허반석 대표님이나 박준 대표님이 없으면 안 되겠죠. 구리 이구 산업은요, 역시 AI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업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이구 산업이라고 하면은 이거 좀 생소한데 대형주하고 좀 다르니까 생소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비철금속 관련 이슈는 일단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금, 구리 가격, 비철금속 가격 올라간다는 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HBM4라든지 AI 관련 이슈에 이 구리는 반드시 들어간다. 그리고 전선에도 꼭 들어간다라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그리고 LS는 대형주로서 천천히 직장인 종목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구 산업은 급등주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모여가지고 제가 차트를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시길 바랄게요. 먼저 실적을 보셔야 돼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구 산업 이름이 좀 약간 중소형주라고 하지만 정말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2년도 우리 차트에서 2023년도 이렇게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이 너무나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실적은 일단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바로 구리의 차트입니다. 지금 이 구리가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고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2007년도, 2006년도 버블 직전에 비철금속, 철강금속의 강세를 보여줬어요. 지금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접근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구 산업은 급등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앞전에 LS는 또 이제 아버님, 어머님, 직장인분들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변동성이 크니까 나하고 체질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 보지 마세요. 이건 급등락이 되게 심합니다. 과거에도 급등락이 상당히 컸고요. 움직일 때 일단 이 이구 산업은 움직일 때 일단 상한가로 시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가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옆으로 횡보해주는 모습을 쭉 보여줬다가 이제 이러한 흐름들, 근데 기억하실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지난번에 매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의 성공, 전고점 돌파에다가 실패, 두 번의 실패, 세 번째 돌파인데 세 번째 시도가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음봉은요, 대주주에 대한 일부 매도가 있었지만 재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이 부분이 음봉이 나온 이후에 기회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만일 지금 이구 산업이 현 구간의 2,500원을 이제 돌파하는 시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대단히 강한 힘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두 가지예요. LS 직장인분들, 아버님, 어머님들이 보시기 좋고요. 또 이 이구 산업은 같은 구리이지만 급등형 패턴. 나는 약간 도파민이 좋다, 급등주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구 산업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대덕전자를 꼽아 주셨어요. 자, 흐름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상승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제가 다크호스로 이제 대덕전자를 들고 나왔는데요. 다크호스의 조건은 좀 분명하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주가는 조용한데 데이터는 좀 바쁜 종목으로 대덕전자를 골라왔는데요. 이 종목의 테마는 PCB, AI, 인터포저 쪽이고 지금은 PCB를 다 사는 구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실적이 증명이 되는 종목만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서버용 고다층 PCB 수요가 실제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구간에 있고요. 패키징 병목 구간에서 가장 먼저 숫자가 튀는 영역에 있습니다. 이 4분기 실적에서 마진 구조 변화가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적 발표 이후에는 밸류 레벨 자체가 다시 설정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실적 발표 전까지는 조용하다가 발표 이후에 정말 다크호스처럼 시장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참 다크호스 같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도체 소재와 후공정 쪽에는 제가 지속해서 말씀드렸던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또 반도체 장비와
공정 안정화 라인에서는 원익 IPS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 기판 쪽에서는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또 부품 쪽에서는 TCK, 그리고 또 로봇 쪽에서도 뭐 해성에어 로보틱스라든지 이렇게 분야마다 다크호스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요. 공통적인 건 이 시장에서는 테마로 보지만 실적인 이미 구조주다라는 점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요. 이 테마가 맞추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숫자가 먼저 움직이는 영역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진짜 주식 일부를 2026년에도 매일매일 시청하시면서 재미있게 공부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네. 차트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요. 정고점 라인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 54,300원 고점 세워져 있지만 앞으로 7만 원에서 8만 원대까지는 충분하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봐야 될 때 시점에 맞게끔 제가 종목들 다양하게 선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대덕전자, 다크호스 종목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윤 파트너가 설명하는 가운데 채팅창에서는 너무너무 예쁜 투자의 여신, 미모, 천사, 청초, 뷰티, 미녀 박지윤님 오늘도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런 칭찬의 글들 계속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T를 사랑한 남자 허반석 파트너, IT센 글로벌과 IT캠을 또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늘 종목들을 방송에서 말씀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손실은 작게 그리고 수익은 보다 더 극대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종목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높은 데서 사가지고 대응을 못했어요라는 이야기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죠. IT캠은 이미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공시를 통해서 SK바이오텍에 원료의약품을 공급한다라는 단일 공급 판매 체결 공시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고리를 연결시켜보면 일라이릴리가 국내 생산 거점을 만들 때에 SK바이오텍, SK바이오팜, SK팜테코의 생산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원료의약품을 어디론가부터 공급을 받아야 약을 만들어낼 텐데 SK팜테코, SK바이오텍에다가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는 공급사가 바로 IT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캠의 IR북을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증설된 공장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증설 완공과 함께 바로 생산까지 이어질 예정이다라는 부분은 이미 IT캠은 KGMP에 대한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품절주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죠. 내년도 이후까지도 45% 미만의 유통 주식 비중을 가지고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비추로넥스텍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도 초품절주였기 때문이다. 끝으로 차트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60일선에서 횡보 이후에 반등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전일 거래일에서 나타났던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 매집봉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올려본다면 목표가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26년도 1분기 1차 목표가를 55,000원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55,000원이 되기 전까지는 매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일에 쌓인 다크호스 세 종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3라운드는 시장이 예측을 못한 그야말로 반전이 숨어있는 깜짝 등장 야생마 레이스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파트너가 골라주신 섹터부터 확인하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장비, 자동화, 우주항공. 야,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대충 어떤 섹터인지는 다들 아실 거고요. 자, 그렇다면 세 분이 골라준 마지막 야생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룡 파트너는 HPSP를, 박지윤 파트너는 SPG, 그리고 허반석 파트너는 비트로넥스텍을 선정해 주셨네요. 먼저 전태룡 파트너, HPSP, P가 2개입니다. 네, 네. 완전 뭐 쌍피인가요? 쌍피네요.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제주 반도체 못 잡으신 분들 아하.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왜 HPSP를 갖고 왔냐면 제주 반도체를 못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속상해하실까 봐 네. 제가 오늘 체크를 했는데요. 물론 SK하이닉스 중심에서 반도체는 좋을 텐데
아시다시피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관련 이슈 장비 업체인데 시장이요. 뭐 앞으로 반도체가 더 상승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30년까지 1,000조 원, 무려 1,000조 원의 시장 규모가 시장에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차트로 설명해 드리면 제주 반도체를 못 보신 분들은 이 HPSP를 꼭 보셔야 되는데 현 구간대 한번 시세를 주려고 하다가 조정을 줬습니다. 그리고 주봉과 월봉, 제가 2030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장기적인 흐름에서 보더라도 한 차례 상승을 주고 조정을 줬다가 다시 출발 포인트에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는 좋은 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HPSP도 약간의 급등 형태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HPS의 다음 우리 상승할 수 있는 그 포인트에서 얼마나 큰 장대의 양봉이 나오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를 잡지 못했다면 HPSP를 한번 주목해 보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지은 파트너 SPG. 와, 정말 쉼없이 달려갔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쉬어가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쌍피 먹고 1피 더해서 제 SPG까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일파쌍피 되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야생마는 갑자기 뉴스 하나로 튀는 종목이 아닙니다. 시장은 아직 테마로 보는데 실적은 이미 구조 단계로 넘어간 종목이고 제가 고점에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새로운 고점이 2배가 넘었습니다. SPG를 4만 원대부터 말씀드려왔는데요. 지금 주가가 94,000원대 와 있네요. 이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건 로봇 팔이나 형태가 아니라 안에서 돈을 버는 부품, 즉 감속기와 모터가 핵심입니다. 이 SPG는 이 두 개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말은 곧 로봇이 한 대 깔릴 때마다 가장 먼저 매출이 인식되는 라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로봇을 보는 시선은 아직도 실적이 없다, 언제 상용화되냐, 이거 무너진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시선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대기업들의 로봇 CAPEX는 테스트 단계를 지나서 라인 투입 그리고 자동화 확장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감속기와 모터 라인입니다. 그래서 뉴스보다 수조가 먼저 늘고 주가보다 가동률이 먼저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 또한 단순한 매출로만 늘어가는 게 아니라는 점과 이 고정비 구조를 가진 제조업에서는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이익이 점프한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PG는 더 이상 로봇 테마주가 아니라 이미 실적 펌프가 걸리는 종목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주가가 이미 2배 이상 올라온 구간이지만 자리가 비싸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제대로 확인이 되면 PER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주가가 설명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26년도 상반기에도 SPG의 질주를 관심 가져보자. 1차 목표가는 12만 원대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15만 원대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7만 원대 구간은 저희가 기회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정확하게 이 자리에 공략을 해서 다시 한번 신고점을 우리가 대응해볼 수 있었던 것처럼 7만 원대를 기회로 보고 상방을 더 열어두자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자동화 부분에서 시메스라는 종목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허반석 파트너의 우주항공 섹터에 들어가 있는 비츠로 넥스텍. 이건 뭐 중력을 좀 거스르는 지금 구간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거든요. 네, 우주로 네, 목이 메이죠. 우주로 나가면 목이 메입니다. 우주로 가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됩니다. 어허. 그리고 추진체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비츠로 넥스텍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 고도화의 액체 로켓 엔진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비츠로 넥스텍입니다. 실체가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쟁력 또한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다 더해서 미래 먹거리죠. 산업의 방향성, 스페이스 X를 기준으로 해서 우주 산업에 대한 원년이 연구 개발 단계가 아니라 결국엔 민간 단계로 넘어오고 상업화 단계로 넘어가는 바로 원년이 2026년도입니다.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섹터가 우주항공 섹터이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우주항공을 꼭 쥐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야생마를 명마로 만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꼭 해야 되냐면 네. 야생마가 쉬고 있을 때 접근해야지 다치지 않습니다. 어. 결국엔 차트를 잠깐 보시면 23일입니다. 지난해 25년도 12월 23일 화요일 쉬고 있을 때 저가로 10% 이상 떨어지고 있을 때 제가 오전 방송에서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네.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을 때 있습니다. 결국엔
야생마를 살 때는 쉬고 있을 때 올라타야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놓으시고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저점의 추세선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 야생마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명마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1분기 목표가 1차로 3만 원 말씀드리니까요. 우주항공 섹터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말들을 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깜짝 등장 야생마까지 확인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들, 말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의 적토마, LS 한미반도체, IT센 글로벌, 그리고 베일에 쌓인 다코스, 이구산업, 대덕전자, IT캠, 마지막으로 깜짝 등장 야생마, HPSP, SPG, 비츠로 넥스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안에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역사를 쓸 붉은 말이 나오길 기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